한때 나를 사랑했던 것들과 한때 나를 지켜주던 눈빛과 한때 나를 덮여주던 온기와 한때 나를 보살피던 그 집이 어린 시절 창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는 창원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는 또 마산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진해에서 나왔는데 기억도 엄청 빠르게 휘발되잖아요. 근데 자료가 남아있고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오늘 왜 우리가 사소한 얘기라고 치부하고 말하지 않으면은 결국 사실은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옛날 얘기라도 많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도 그대로 다 있고. 그죠? 맞네. 우리 떡볶이 먹을래? 네. 떡볶이 먹자. 여기서 먹을게요. 오,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나는 국물. 언니 국물? 네. 난 이거 얘 뭐야? 언니 이건 국물이면? 나는 국물. 순대도 주세요. 순대도 예. 네.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그럼. 지금 배 안 고프나? 나 배고프다. 떡볶이 이름만 들어도 내 입에 군침이 사르르르르. 친구들하고 창동 나오면 이렇게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 막차 끊기기 전에 여기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먹고 해장하고 1차. 그렇지. 뭘로 해장을 한다고? 이걸로 떡볶이 국물로. 해장? 이게 왜 국물 떡볶이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해장이 잘 돼. 아, 진짜? 어머니 전에 옛날에는 이게 국물 떡볶이를 연탄 하덕에다가 이런 거 막 얹어놓고 화분 받침대에다가 이런 그릇 얹어서 먹었지. 여기에서 목욕탕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글치고 앉아가지고 맞아요. 우리 그래서 먹거든요. 아니 근데 되게 이상하긴 이상했잖아요. 그 화분 받침에다가 올려갖고 주니까 맨 처음에는 이거 뭐지? 막 맞아, 좀 그런 맞아. 느낌도 들었어요. 지역마다 뭔가 유명한 떡볶이집이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마산은 창동에 있는 화분 받침에 주는 유교 떡볶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고 또 그런 데마다 특징들이 있어. 떡볶이에 시금치가 올려져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창원은 보니까 주로 시장에 있는 떡볶이를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엄마랑 항상 시장을 보러 가면 그런 걸 사 먹는 낙이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그런 거 먹는 재미로 가는 맞아, 건데 안 따라가는 사주면 이유가 되게 있지. 서럽고 맞아. 그랬었어요. 네, 엄마가 잘 안 해주셔가지고요. 친구들과 먹는 것이 더 즐거워요. 근데 분명히 내 어릴 때 진해 중앙시장에 가면은 그 분식집이 많았거든. 자유로가 되던 그 시기다 보니까 학교를 마치면은 이제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막걸리 한 병에 떡볶이. 근데 그때 이 떡볶이가 까만색 프라이팬 거기다가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물 떡볶이 같아. 그게 우동을 넣으면 우동볶이가 돼. 맞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거 하나 시키고 튀김 하나 시켜가지고 막걸리 두세 병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었는데 아무도 그때 당시 우리 보고 뭐 신분 쪽으로 보자라느니 몇 살이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지. 몇 학년 때? 고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좀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우리 많이 먹은 것 같아. 우리는 그랬다가는 저 정학이었다. 그죠? 벌써 차이 좀. 한국이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근데 약간 추억이 좀 새록새록하지 않니? 그자? 나는 엄마랑 저 상가에서 옷 사고 나면 엄마가 항상 여기 와가지고 그 잡채 시켜갖고 우동이랑 그러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 안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잡채를 갖다가 진짜 빨리 해주시거든요.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장 올려서 얹어서 진짜 달고 짜고 막 그랬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여기 위에 치과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입 빼고 춘치치리 하고 피나잖아요. 그러면 똥 이렇게 막 물고 이러 내려와갖고 엄마가 이제 막 그럼 먹고 먹어가라고 이거 그러면 이제 그거 빼고 그 와중에도 먹을 거라고 창동에 딱 오면 저기 불정거리 내려가기 전에 저 코양가 있잖아요. 코양가 유명했지. 맞아. 그때는 왜 저희는 이제 아빠가 그 외국에 나가셨으니까 이게 월급이 딱 들어오면 엄마가 여기 외환은행에 이게 돈을 한전을 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월급을 한전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따라오는 거라 버스를 타고 딱 따라오면 이제 엄마가 그 한전하고 나서 코아 양가 가가지고 빵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아 양가 빵 그땐 비싼데. 그래. 근데 난 그때 못 먹어봤다. 코아 양가. 나름 영앤리치였어. 있는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빵을 사가지고 오는 거. 그럼 그게 빵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왜 그때 막 다른 맛있는 빵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빠 월급날만 되면 그날은 진짜 빵 잔치하는 날인 거야. 다른 집은 아버지 월급날에 통닭인가 치킨만 뜯어 먹었는데 우리는 코아 양가 빵 먹었어. 좀 이시 사는 집이 그게 생각이 나네. 여기 오니까 갑자기 좀 얘기하니까 먹거리 얘기하니까. 코양가라니까 생각난다. 옛날에 고려다. 맞다. 여기. 미팅 장치. 하나, 둘, 셋! 이거 좀 그렇다. 세 사람은 좀 벅차네. 그렇지? 007 미팅을 저희들이 그 현장을 찾아봤거든요. 그럼 어때? 파트너를 거르는 건가요? 네, 이제 보시죠. 코아 주나 벤치. 여학생들은 역시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남학생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물 안 틀릴지 모르겠다. 야, 인물은 뒤치고 난 키가 크니까 커야 돼. 근데 남성은 30분 이상 안 기다린다고 그래요. 여성이 이제 와서 슬쩍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왔는지 왔는지 모르죠. 이번에는 됐네요. 네. 키가 크네요.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까지 그 여성이 안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미팅을 하면은 자기 소지품이 이렇게 막 쭉 이렇게 끄잡아내. 그러면은 뭐 손수건 이렇게 열쇠고리 사고 쭉 내잖아. 근데 그때 내 그때 파트너 된 아가 라이터 그걸 또 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억수로 그 아가 저는 불량스럽다. 이제 그렇지. 이거를 담배 피운다고 그래. 예, 다음에 맺겠습니다 하고 나 집에 왔어 그냥. 그때 간 팀들이 한 두 팀은 그때 좀 잘 됐어. 니 와갔노 이랬어 내가. 아니 낼 게 없었어. 라이터를 내놔. 그러니까 아니다. 가가 공부를 잘한다는 데서 내가 그때 내가 급 후회를 했지. 잡았구로. 어느 날 군항제 기간 동안 제가 지나가다가 아가씨 둘이 아주 그 서울말씨 상냥한 아가씨 둘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는데 시내 좀 안내해 줄 수 없을까요? 그때 제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오느라는 안내를 했어요. 제 항상 목봉은 그때만 해도 걸어 다녔잖아요. 모노레일로 없고 모노레일로 없고 이제 그 365계단으로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이제 서울로 가는 차를 타고 갔는데 네네.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 네. 한 달 뒤에 우리 구름다리에서 만나자. 아, 한 달 뒤에 구름다리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이 서울에서 오셨네요? 왔어요. 와.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계속 그렇지, 뭐 주고갔죠. 뭐 공중전화에서 전화도 하고 또 뭐 편지도 하고 뭐 난 네가 마음에 들었다 좋다 이렇게 구애를 해가지고 네네. 구름다리에서 네. 프로포즈를 하고 어머. 결혼까지 꼴이난 그런 연애사도 있었답니다. 네. 어느 여인이 아주 예쁜 여인이 탁 들어와요. 저기 앉더라고. 근데 메모지에다가 나는 당신의 애인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딱 신청하는 거. 리퀘스트 뮤직.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담고 보낸 거네. 내한테 고백을 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해가 막 설레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좀 앉아 계시다가 또 가더라고. 계속 해도 몇 분 와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청곡을 왜 안 틀어주냐 이거지. 그게 보니까 앤 마그렛의 What am I supposed to do를 우리말로 그 당시에 번안된 노래 이 커팅판에 보면 나는 당신의 애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말로 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나는 얼마나 그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uld I think that you love me still? Or am I supposed to act just like you're never coming back? Honey, am I supposed to be your friend? Oh, will we ever meet again? Darling, oh darling, what am I supposed to do? Till then.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일할 때 또 일하고 쉴 때는 또 쉬어야만이 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창원 제2라디오 즐거운 저녁길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즐거운 저녁길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은 문자는 샵 2891 우물정 2891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음악다방 시간입니다. 마산대학교 미디어 콘텐츠과 황무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냥 단지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 얘기를 공감하고 있는 많은 애청자들이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꽃이 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음악을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수많은 리퀘스트 용지를 받았는데 그게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특히나 사연이 있고 또 그림을 그려주고 이러면은 그걸 챙겨서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한 거예요. 스크랩에서 정말 귀한 작업입니다. 내가 많이 나중에 정말 할머니가 되면은 이제 소일거리 없으면 이걸 보면서 추억에 잠겨야지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옛날 그 음악다방, 음악실 이런 공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약간 다목적 문화공간? 그렇죠. 아, 그렇죠. 잘 알고 좋아한다고 해서 뭐 놀랄 일이 아닌 거죠.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디스크자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요를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 대학가요제에서 유행하는 뭐 참새와 허수아비, 잃어버린 우산이라든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불씨라는 신영원 씨의 음성을 많이 찾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주말에는 거의 이제 한일합섬, 예, 맞아요. 자유수출 지역, 시골에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돈 벌러 와가지고 자매끼리 이렇게 이제 방 하나 얻어놓고 열심히 3교대 하고 공부에 대한 그 열망, 뭐 한일여고 이제 야간 다니기도 했던 그 시절에 그 친구들이 유일하게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주말이면은 음악 다방에서 뿔뿔이 흩어진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좋아하는 팝송 하나. 그 비용이 커피값도 만만치 않았어. 그분들에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힘들게 그 노동 현장에서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수고로움을 그 음악실에 노래 한 곡 신청해서 듣는 걸로 상쇄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 노동자들에게 노래 한 곡을 틀어줘서 위로를 삼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약간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하나로 경상남도 마산에 한일 합성 섬유 공장이 세워져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보았습니다. 섬유 제품을 생산해서 연말까지는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게 되는데 1964년에 나라 전체 수출 실적이 1억 달러이던 것이 9년이 지난 올해는 이와 같은 한 업체에서 1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할 만큼 대단한 수출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집은 집. 청청장. 중학교를 강원도에서 다녔거든요. 태백이라고 철암, 네, 강산촌. 그러니까 75년 12월 22일 그 겨울 방학 때 이제 마산을 온 거죠. 뭐 키가 1m 55 이상, 몸무게가 55kg 이상, 뭐 이래갖고 그때는 제가 이런 몸무게가 아니고 조금 날씬해서 돌을 주머니에 넣고 몸무게 미달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세상 얘기 같죠. 그때는 우리한테 절실했어요, 그게. 옛날에도 과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있었어요? 물론 방적과. 방적과 있어요. 네. 우리가 실을 만들어서 이제 천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이 공정에 우리가 다 배치돼서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3교대하고 주간일해서 4교대로 이렇게 회사가 돌아갔기 때문에 가서 8시간 하고 기숙사 와가서 빨리 책가방 챙겨가지고 학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이렇게 부지런히 바쁘게 이렇게 하루가 진행이 됐던. 피곤하셨겠네요, 그러면. 수업할 때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잠이 너무 와가지고 저녁밥 먹고 딱 와서 앉으면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화장실이 유일한 잠깐 조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 가서 이제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면서 그냥 눈 감고 꾸벅꾸벅 조는 거지. 기숙사 같은 게 따로 있었어요? 멀리서 오면. 한인 2차 아파트 있는 쪽. 거기가 전체가 기숙사였어요. 네. 복동 지하로 가면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수동 진선미동 뭐 이런 동이 있었는데 수동 밑으로 가면 세탁을 할 수 있거나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다니니까 부러워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어제 울었다, 너무 보고 싶어, 달 보고 울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다, 뭐 이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근데 부모님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엄마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그냥 눈물이 핑 도는 정도로 그립죠. 편지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편지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그 편지 보고 접어놓고 또 보고 접어놓고 이제 엄마 보듯이 동생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언니 보듯이. 그래가지고 울고 펴보고 또 울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죠? 엄마 이러니까 나 눈물 나네. 요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50년까지는. 그렇죠. 예. 몇 학년이에요? 저는 2학년이고 포커스 부단장이고 3과 컴퓨터 응용 디자인과입니다. 컴퓨터 디자인과? 네.
저는 지금 한일여고에서 1과 웹솔루션과라고 따온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포커스 단장 나다운입니다. 포커스 단장은 뭐? 그 댄스 동아리 이름이 포커스거든요. 거기 단장, 대장. 추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춤을 지금까지 계속 추고 있고 이거를 미래로 이렇게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 생각하면 우리는 옛날에 취업 걱정은 안 했거든.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큰 학생들의 어떤 갈등, 걱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 취업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오는 길에 트렁크 가지고 왔어요.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날씨에, 이 더운 날씨에. 네, 땀을 한 바가지 흘렸지, 그래서. 걸어왔죠, 트렁크 끌고. 네. 너무 힘드셨겠네요. 맞아요. 근데 막상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 아빠랑 이 더위를 식히려고 밤에 집에서 그 파전이랑 포도를 챙겨와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용지호세. 네네. 운동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수영복을 입고 운동회 때요? 충격적이지 않아? 운동장에서?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수영복을 입고 반 친구들이랑 그 춤 연습을 해서 그 한 명이 다 그걸 춰요. 운동장에서. 우리도 그런 거 했었어. 그때 노래 뭐 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그때 아마 인기가요였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때 그거 부채춤 안 하고 뿌요뿌요 해가지고 단체로 춤추는 거 연습해가지고 했어. 기억에 클론 노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쿵따리 샤바라. 초등학교 때. 달리기도 했던 기억도 있고 응원 열심히 했고. 맞아. 개주 같은 거 하면은 항상 그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 나가고 막. 맞아. 릴레이가 제일 클라이막스. 콩주머니 던지기. 맞아. 그런 거. 맞아. 콩주머니 던지기. 던져서 얼굴을 기억에 다 초등학생 때인 거야. 운동회가 그 잔치. 동네 잔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열심히 뛰었습니까? 네. 상도 많이 탔어요? 우리 아들은 상 못 탔어요. 상 못 탔어요? 콩콩 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래? 나는 퐁퐁이라고 불렀는데. 우린 콩콩. 콩콩 10분에 500원이었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판 타고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콩콩 옆에는 항상 슬러시가 있었는데. 그래? 우리는 그거. 뽑기. 쪽자. 꼬리떼기. 쪽자. 올쪽자. 쪽자. 뽑기, 쪽자. 뽑기 쪽자. 뽑기라고 했던 거. 제일 많이 한 건 뽑기라고. 맞아, 뽑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기에 그 학교에서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문화라고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창원에서 걷고 있는 이 장소나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누군가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마치 승차권과 이름표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은. 계속 내가 매일매일 보기는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데 없어지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생기는 거야. 나한테는 보썸이 좀 그런 곳인 것 같아. 마산 보썸 해상유원지. 추나추동 온 가족과 관광단체가 즐기는 새로운 명소. 보썸은 동물의 왕국, 어린이의 낙원. 추억과 낭만의 섬. 마산 보썸 해상유원지. 힘들다, 그치? 자, 박수 한번 하고. 손이 많이 컸네. 도썸에 그 배에 딱 내리면 앞에 뭔가 이렇게 폭포처럼 돼 있고 뭐 동물 한 마리 있고 그렇지 않아요? 기억이 없어. 어딜 가나 다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아 그래요? 지네 파크랜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지네 파크랜드 오랜만에 들어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이 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수포 특급 열차를 탔습니다. 자 여기는 경상남도 진해시에 자리한 파크랜드. 여러분 즐거우시죠? 타겟 엔게이지도 포화를 품어라 스티어바이 인디게이터 어뢰를 갈겨라. 지금 진해가 인구가 한 19만 정도 되는데 실제 원주민은 한 30%뿐이 안 됩니다. 전체 다 외지에서 다 와가지고 군인으로 돌아가지고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런 인구 형성되어 있잖아요. 형성이 73년도에 해군에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하사관을 들어갔어요. 뭐 요즘은 부사관이라 그러죠. 네네 맞습니다. 부사관 들어가가지고
1,500원을 월급을 받았어요. 1,500원이요? 예, 1,500원 받아가지고 조금 한 15개월 지나니까 네네. 하여튼 뭐 9,000원 중사다고 하니까 22,000원. 그때 뭐 자동이체 아니었죠? 그 당시는 이거 노란 봉투에 그 누룩하면 봉투에 노란 봉투. 노란 봉투. 예, 그거 받아갖고 이제 나오면은 네. 진해도 다방도 진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다방에 차 한 잔 1,000원, 1,500원, 뭐 얼마, 뭐 하여튼. 다방 예. 1,000원, 1,500원 좀 비싸네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했는데. 좀, 한 1,000원? 예, 1,000원 정도. 이쪽에는 꽤 특히 비쌌네요. 이쪽에는 네. 많았습니다. 다방이. 부대랑 예, 가까웠으니까. 군부대. 비싼 데는 1,000원, 네. 싼 데는 500원. 예. 빈둘이 가면 이제 흑백 다방이 가장 해군들이 많이 들리는 곳. 예, 특히 상한생도. 저도 그 뭐 훈련소를 수리하고 거기 가가지고 유택열 합의하고 같이 그 베토벤의 그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 뭐 예상도 먹고 때로는 출동 나가고, 예, 거기에 가방도 맡겨놓고, 그 다음에 군복 맡겨놓고, 사복 갈아입고, 그게 왜 그게 판이 많았냐면은 해군들은 원양이라든가 인수라든가 외국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그 신형 LP판을 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 아, 그래서 그 없는 판이 거의 없는 게 그래서 뮤직박스 보면은 없는 저도 판이 없었는데 흑백 다방.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방이 아니라 예술의 향기가 구석구석 배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경남 출신의 네로라 하는 예술가들이 드나들던 경남의 대표적인 문화 사랑방이다. 막 그림 그린 사람들,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일종의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흑백하면 생각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게 KBS FM에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시그널 음악이 아주 감동적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혹시 흑백에서는 알까 싶어서 이 전화를 했는 거야. 이 시그널 이거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니까 그냥 전화통이 되고 흥얼거려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강당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흥얼거렸지. 딴 따그라단 따그라단 딴 따그라단 따그라단 딴 하는 그것만 딱 4마디 정도 했는데 바로 그거 로드리고의 네레이 기타를 위한 협주곡 일명의 그 안달루시아라고 그거라는 거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 뒤로 내가 그 LP를 직접 사가지고 아직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겁니까? 응, 빼빼 로메로라는 알죠, 유명하죠. 가족들이 좀 더 기타를 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어릴 때는 군항제를 안 하고 벚꽃장이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한때. 근데 원래 벚꽃장이 어딘지 아시죠? 몰라. 아니, 저 웅동 소사마을 뒤편에 가면은 저수지가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 제가 그 오래된 사진을 보니까 그곳 자체가 벚꽃장이었는데 거기 지금은 못 들어가느냐. 김신길 땅이 그 난파돼 가지고 청와대에 뭐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다느니 이 사건 때문에 그 우리나라 전역의 중요 지역을 전부 다 그냥 군사 보호지역으로 묶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곳이 벚꽃장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벚꽃 숲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거기서 많이 놀았는가 봐. 그래서 그곳 자체가 우리가 흔히 들었던 벚꽃장이라 한답니다. 일제시대 때 벚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후 벚나무 아래선 자연스레 벚꽃장이 열리곤 했다. (3만) 그루가 넘는 진해 벚꽃은 해마다 많은 상충객을 우리나라 도처에서 끌어들입니다. 예나 다름없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천에서 태어났거든. 예. 속천에 가면은 고절산이라고 거기가 해군산의 그 뒷산이야. 예. 그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예. 사진관이 그때는 잘 없으니까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이 큰 인형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호랑이하고 차하고 이렇게 가다니는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는 그때 그 사진을 찍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사람이 간첩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동차를 뒤지니까 안에 무전기하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진을 내가 갖고 있지. 진짜? 이렇게 봐봐. 이게 그때 찍은 겁니까? 그때 찍은 이 차가 여기 속천이 잘 나왔는데. 예. 여기 대승이고 우리 형이랑 나랑 이렇게 찍었는데 이 장난감 이 안에 그런 거 갖고 다니까. 어릴 때는 또래했는데. 오. 간첩 사진사한테 내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 이 사진과 그 사진사는 아주 개연성이 있다. 우리 진해가 군사도시인데다가 해군의 모항이었고 지금 그 시대 자체가 간첩들이 많이 활동한 시대잖아요. 우리 해안의 바다를 대왕하는 수많은 선박들, 그중 하나인 고기잡이 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괴이한 속력을 보십시오. 그 이상한 속력에 의심의 눈을 보낸 한국 해군은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그 배는 소련제 중기관정으로 우리 해군 경비정에 사격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영익의 바다에 진입했던 공산 간첩이었음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함장 박대령과 경비정 PF-6일함은 진해에 돌아와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몇 주일 후에는 박정희 의장이 그들의 경제태세와 용기를 찬양하는 근무공로훈장을 박대령과 그의 부하들에게 수여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여기 창동에 그때 한참 데모 때였어. 그래가지고 난파 앞에서 전경들이 요기하고 쫙 깔렸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제 여학생들이 주로 전단지를 가방에다가 숨겨서 전단지를 뿌렸어.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무조건 여학생 가방은 다 검열이야. 탈탈탈 이렇게 털어. 그러면은 천사 날개도 나오고 막 루즈 막 팩터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이랬어. 그러면은 그거 보고 만일에 이제 별거 없으면은 가락하고 만일에 뭐라도 조금 있으면은 바로 난파로 딱 가잖아. 잡혀가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진짜 맞죠? 그렇지. 가방 여자들 가방에. 그거는 이제 지금 말하면 인권이잖아. 그때는 아니야. 그때 체류탄 맞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 체류 깠어. 덮으시고 집에 가고 그러면은 또 이제 엄마는 어디서 또 쳐 놀다 오다가 또 체류탄을 마셨노. 저도 그 경남대 앞에서 학생들한테 속겨서 한번 데모한 적이 있거든요. 그 화염병을 제가 잘못 던져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서 던지다가 뒤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그 상점 간판 귀퉁이를 깨먹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합세하는 마음이고 그 DJ들이 단지 그 음악을 틀어주고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부조리에 참여를 하고 그런 대열에 참여하고 나는 그런 점에서 어떤 뭐 자긍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1979년 그때 이제 제가 그 마산 오동동 송악다방 아주 유명한 다방에서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방 주인집 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보니까 한낮에 그 경남대생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코아 그쪽 압축으로 해가지고 연좌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그게 오후쯤 되니까 계속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한 4-5명 정도가 됐고 얼떨결에 제가 제일 앞장서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딱 그 학생 그 운동권 학생 몇 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공성학이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 4시 5시경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정경차를 그 이제 두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난간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진짜요? 예. 그 현장에 바로 이제 제가 제일 앞줄에 있었으니까
근데 시민들이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차분하게 그냥 노래만 부르고 따라가다가 독재, 타도 막 이런 걸 이제 외치고 하다가 하니까 시민들의 합세하는 줄이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산 산호동에 공화당 사무실이 있을 때 사무실 가가지고 막 직기를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덕 파출소로 가니까 텅텅 비어 있었고. 김 기자,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기사에 못 나갈 망정 취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데모가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가 다 들고 일난 겁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종거리 희다방 앞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이 산재 있었다. 오동동으로 내려간 학생 데모대 일지는 오동동에 세우던 경찰 트럭 한 대를 밀어 하천에 곤두박질시켰고 민주공화당 경남 제1지구 당사에 난입해 현판을 부수고 기물을 부숴버렸다. 독재 타도, 유신철폐 구호를 외치자 오동동 상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이후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39사 탱커들이 와가지고 저기 마산시청 앞을 딱 하고 그때부터 10시 통행금지와 함께 공수부대들이 내려왔거든요. 마산의 상황은 그때에서 부마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보통 DJ를 희화시키는 경우들이 보면은 긴 머리에 막 날라리 같은 이미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사실 도끼빗을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우리 마산을 놓고 봐도 그런 그 군사 독재에 대한 항거 이런 게 음악 감상실에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사복 경찰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야 뒷문으로 가 그러면 대충 판 찾는 척하면서 뒷문으로 도망다니고 했던 그런 게 그 소리에 대해서 그럼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했죠. 할 수 있죠. 그게 단지 이제 그 언론이 아니지만 우리가 공간이지만은 거기서 마음 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다이어리나 이런 걸 받으면 제일 앞장에다가 그 해에 뭔가를 적어요. 근데 어쩌다가 옛날 걸 보면 저항하라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20대의 그 시대의 상황이 약간 그려지는 거지. 기록이라는 거는 단순히 글로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기간이 쌓여온 게 지금에 나니까 잘 기억을 하게끔 해놓는 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를 한 번씩 되짚어보는 게 오히려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사장되어 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기억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얘기하다 보니까 찾아지는 게 있어요, 맞죠? 이게 나이대랑 좀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소중할 것 같고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저 좁은 길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따라 여기 날려오는 향기를 스쳐보내고 가끔 구슬치기 하고 놀던 흙길 매일 같은 시간 달려가는 기차 내 꿈을 담아보내고.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페거리로 유명한데 비산에 포도 농장이 참 많았어요. 가는 거는 어시장에서 배를 타고 그래 가면 거기 가서 놀고 포도도 먹고 바닷가에서 이거 뭐 조개 이런 것도 막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충무동에 살고 있는 장종윤입니다. 이수신 장군 추모제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는 이쪽에서 추모제 하면 떡도 나누어 먹고 이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이 아주 지금 상상이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사라진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밤 벚꽃놀이가 좀 유행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하고 같이 찍었는데 이 동생을 안 본 지도 오래되고 얘도 한번 만났으면 싶고. 엄마 손을 잡고 둘러보던 시장 비린내음이라도 그리운 내 동네 따뜻한 햇살과 바다가 주는 내 안의 용기 교복을 벗은 토요일 오후 흐르는 음악 소리를 따라서 젊은 날의 빛의 거리를 달려가 영원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우리 합성동 철길에 옛날에 그 철길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쭉 길을 쫙 서서요 순서대로 찍었는데 너무 재밌죠? 여기 서 있네 함께 걸어간 순간 눈부시길 기대해. Thank you.